돈의 미래, 요즘 정말 많이들 얘기하죠. 그냥 카드 쓰고 앱으로 돈 보내는 걸 넘어서 이 디지털 달러라는 게 우리 금융 생활을 다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특히 이번 주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시장 규모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2,5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건 뭐 엄청난 자금이 지금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고요. 또 전통 금융하고도 점점 더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최근 나온 스테이블 코인 주요 뉴스들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바탕으로요. 이 변화들이 대체 뭐를 의미하는 건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2,50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혹시 그 연준 금리나 지연이랑도 관계가 좀 있을까요? 네,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보다는 좀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걸 넘어서서 뭐 디파이 같은 데 넣어두고 추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다음 상승장을 대비하거나 약간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요. 중요한 건 이 자금이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 계속 돌고 있다는 점이죠. 아, 그렇군요. 규제 관련해서도 이번 주에 얘기가 좀 있었죠. 미국에서 뭐 지니어스 법안 이런 얘기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한테 1대1로 준비금을 갖고 있어라, 뭐 감사도 받아라 이런 요구들이 있던데요. 이런 규제 움직임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규제가 명확해진다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 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뭔가 믿을 만한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디지털 달러가 진짜 신뢰받는 금융 도구로 자리 잡는 데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규제 방향을 놓고 뭐 발행사들하고 또 규제 당국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네, 이런 규제 논의가 혹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이나 뭐 신뢰도 이런 데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제 기업들 움직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비사가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페이펄의 PYUSD나 서클의 ERC 같은 좀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스텔라나 아발란체 이런 여러 블록체인 위에서 이걸 쓰게 한다고요. 왜 이렇게 다각화하는 걸까요? 그건 비사의 전략이 아주 명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랄까, 미래의 디지털 결제 환경에서 어떤 특정 코인이나 블록체인이 딱 승자가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사는 어떤 놈이 이기든 상관없다. 우리는 그 밑에 깔리는 핵심 인프라가 되겠다. 이런 거죠. 다양한 통화, 달러든 유로든 그리고 다양한 기술, 뭐 스텔라든 아발란체든 다 지원하면서 국제 결제에서의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각 기술의 장점만 쏙쏙 빼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건 결국 금융의 미래는 딱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술들이 서로 막 연결되고 같이 쓰이는 약간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하이브리드 형태. 흥미롭네요. 리플 움직임도 만만치 않던데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 RUSD 이거 발행한다고 하고 은행 라이선스도 신청하고 최근엔 또 히든로드라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회사도 인수했고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리플은 확실히 목표가 좀 달라 보여요. 특히 국경 간 결제, 그리고 기관 대상 금융 인프라, 이쪽을 아주 강하게 노리는 것 같아요. 그 히든로드 인수가 되게 의미심장한데 이게 잘 되면 11조 달러나 되는 미국 국채 시장에 접근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거기에다 자체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담보로 쓴다. 이건 뭐 전통 금융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어주는 다리를 놓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좀 다른 얘기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내놓는다는 연 9% 이율짜리 스테이블 코인 STRC.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뭐 혁신적인 상품일까요? 아니면 혹시 예전 테라로나 사태처럼 좀 위험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그건 정말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일단 고정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다. 이건 항상 좀 경계해야 할 신호거든요. 특히 그 가치를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이 엄청 큰 자산에 연동시키는 구조는 그 자체로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뭐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과거에 비슷한 시도들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보면 글쎄요. 시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네. 비사나 리플 같은 큰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실제로 청취자 여러분이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결제할 때 더 편해지는 결과로 이어질까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저 고수익 스테이블 코인,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좀 불안하게 느껴지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기술 통합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그 국제금융 메시징 표준이라는 ISO 2002, 이거랑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네, 그 ISO 2002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은행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공용어 같은 거예요. 표준화된 약속이죠. 이 표준을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에 적용한다는 건 기존 은행 시스템하고 이 새로운 암호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이의 데이터 교환이나 자금 이동이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는 뜻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고요. 또 규제 당국이 감독하기도 용이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금융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2조 달러, 그 이상으로 커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던데요. 2조 달러면 정말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인데. 그렇죠. 2조 달러라는 규모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그냥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틈새 시장이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국제 무역 대금 결제라든지 해외 송금, 아니면 우리가 매일 쓰는 소매 결제 같은 영역까지 파고들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는 거죠. 이건 뭐 돈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아예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봐야 합니다. 디지털 달러로 이자를 받는 미래. 청취자 여러분의 저축 습관을 바꿀 수도 있을까요? 2조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세상. 우리 일상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저희는 이번 주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크고 있는지, 또 규제 환경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자나 리플 같은 큰 기업들은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ISO 2002 같은 기술 통합이 왜 중요한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돈이 이동하고 또 기능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통 금융이 가진 안정성하고 블록체인이 가진 효율성, 이 두 개가 결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금융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비서나 리플, 아니 더 나아가서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민간 기업들이 정부 승인을 받아서 달러랑 비슷한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고 자체 결제망까지 구축한다면요. 과연 돈이란 무엇인지, 또 전통적인 은행의 역할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청취자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 그리고 또 도전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